자, 2025년 10월 보루토 2부 27화가 공개되었죠. 에이다의 매료에 면역이 있던 사라다와 스미레는 비밀로 해온 사실을 들키게 되어 데이몬에게 뒷목을 잡히고 약 일주일 후 나뭇잎 마을에 나타난다고 하는 인신수 마무시의 숨겨진 능력이 카신코지에 의해 공개됩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풀버전 꼭 보시고 장면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라다와 스미레의 목을 붙잡아 위협을 가하던 데이몬. 하지만 금방 풀어주고는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는 경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녀들이 에이다의 능력 밖에 있는가? 에이다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에이다를 보면 강제로 매료되는 능력, 이것에 통하지 않는 조건은 오우츠키이거나 부모, 자식일 경우. 하지만 사라다와 스미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팬들의 유력한 추측으로는 오우츠키가 된 보루토를 이성으로서 좋아해서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번 화에서 에이다는 그 추측을 직접 언급하며 보루토와 카와키를 좋아하는 다른 여자들은 마을 안팎으로 꽤 있기에 티가 났어야 했다고 합니다. 즉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니 에이다 스스로가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죠. 매료 능력의 정체는 보루토와 카와키의 입장을 바꿔버린 현실 조작 능력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에이다의 갈망에 반응한 것이지만 강제로 반하게 만들다 보니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에이다에게 큰 외로움을 주었나 봅니다.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또 다른 갈망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사라다와 스미레가 대상에서 제외됐을 거라고 하죠. 에이다의 전능이 카와키의 갈망에 반응했던 것도 그렇고 어쩌면 전능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진실된 갈망에 반응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에이다가 전능을 원할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된다고 해도 전능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조작하겠다 이렇게 의도된 생각만으로는 발동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카와키의 경우도 보루토와 입장을 바꾸고 싶다라고 문장으로 읽힐 만한 말이나 생각은 안 했지만 보루토를 향한 무의식적인 부러움이 전능에 반응하여 발현된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리고 이건 저의 뇌피셜 추측인데 어쩌면 이야기의 결말쯤에 보루토가 다시 이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에이다의 소망이 점점 간절해지고 진심이 되어 또 한 번 전능으로 사람들의 기억이 돌아오는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한번 던져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에이다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사라다는 스미레의 손을 잡고 에이다의 품에 달려가 안기며 에이다도 그런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진짜 친구가 되기로 하죠. 데이몬도 만족해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누나가 괜찮다면 납득해하는 착한 동생 같은 느낌이네요. 빌런 이미지를 탈피하는 걸까요? 자, 미래를 볼 수 있는 카신코지는 마무시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분열, 그림자 분신이나 무의 분열처럼 개체수가 늘어나지만 본체가 따로 없고 차크라도 나누지 않고 힘과 체력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심지어 무제한 분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분열될수록 지능이 점점 낮아지고 멀리 떨어뜨려 놔도 모이게 되며 특히 눈을 찔린 개체는 분열을 못한다고 하죠. 때문에 지능이 낮아져서 상대하기 쉬울 정도 20에서 30마리 정도만 분열시킨 다음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죠. 이전에 마츠리와 류를 상대할 때는 코지의 계획이 만화에서 이렇게 미리 공개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싸우기 전부터 해치울 방법을 독자들도 알게끔 오픈했단 말이죠. 항상 예상을 벗어나고 반전을 추구하는 보루토 만화 특성상 이번엔 왠지 계획대로 되진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혹은 시카마루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다른 카신코지만 알고 있는 또 다른 미래로 이끌기 위한 거짓 계획일 가능성도 있고요. 설마 누가 또 죽나? 나뭇잎 마을에서 경단을 먹고 있는 주라의 새로운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이전에는 서점에 나타나서 책을 구매하더니 이번에는 먹거리 체험을 하고 있네요. 시카마루의 말에 따르면 서점이나 제과점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하죠. 지적인 호기심이 강해서 책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달달한 간식도 좋아하는 걸까요? 자, 이런 주라를 내버려 둬도 마을에 딱히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하며 오히려 원하는 게 가득한 나뭇잎 마을을 좋아하여 파괴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네요. 때문에 마무시가 마을에 찾아와도 주라를 의식하여 막 쑥대밭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라가 보루토와 히마와리를 노리는 만큼 두 사람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쪽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카신코지는 야마나카 이노진에게 술법을 하나 전수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술법은 미래에 이노진이 고안해낸 히마와리의 죽음을 계기로 만든 술법이라고 하죠. 코지가 보는 여러 미래 중 하나에 히마와리가 죽게 되고 그 분노로 이노진이 새로운 술법을 만드는가 본데 그것을 코지가 전수해주겠다고 합니다. 보루토의 비뢰신도 이처럼 미래에 습득한 기술이었죠. 어떤 술법인진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심전신의 상위 호환이 되는 술법으로 조만간 다가올 마무시와의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전신의 술은 정신에 관여하는 술법으로 정신을 지배하여 육체를 빼앗거나 텔레파시처럼 생각만으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데 새로운 술법을 개인적으로 예측해보면 분열된 마무시의 지능이 낮아졌을 때 이노진의 술법으로 모든 개체를 빙의시켜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아무튼 보루토의 편에 합류하며 주연급 활약이 예고된 이노진, 큰 기대가 되네요. 이번 편에서 등장한 카와키는 아마도의 연구실에서 주라를 관찰하고 있는 아마도와 함께였죠. 주라의 나무는 주라의 일부이자 신수 그 자체로 공격과 방어, 재생까지 가능하여 아마도는 주라를 불사신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 거대한 나무들을 없애야지만 주라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말일지 카와키는 이전 전투에서 주라를 몰아붙이며 쓰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지만 화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카와키의 능력치는 아마도에 의해 분배가 가능한데 현재 공격력을 우선적으로 높인 상태였지만 그만큼 방어력과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죠. 그럼에도 더욱 강력해지길 원하는 카와키. 아마도는 걱정의 눈빛을 담아 설득하지만 목을 붙잡힐 뿐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한 장면이네요. 딸을 살리고 싶다면 협력하라는 카와키. 카와키의 카마 안에 있는 딸의 데이터를 복제된 육체에 주입하는 것으로 딸을 되살리는 것이 아마도의 바람이지만 카와키는 그걸 이용하여 아마도를 협박하고 있는데 공격력만을 추구하는 카와키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나뭇잎 마을에는 불의 나라 영주의 측근인 호부가 들어와 있죠. 반역자로 인식되고 있는 보루토를 붙잡았다가 놓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먼저 보루토의 편을 드는 코노하마루를 신문하지만 그는 대화를 할수록 코노하마루를 단순한 사람이라고 평하며 남을 속이는 내통자는 아닐 거다. 진짜 내통자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등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시카마루, 미츠키 등이 있겠죠. 들키게 되면 시카마루는 임시 호카게직에서 실각될 텐데 혹여나 그렇게 된다면 누가 나뭇잎 마을의 리더가 될지 뜬금없는 사람이 8대 호카게로 취임하는 건 아닐지 앞으로의 이런 정치 배틀 이야기도 큰 기대가 되네요. 그러던 중 시카마루의 비밀 교신을 받고 보루토에게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밝히며 코노하마루에게도 함께할 것을 부탁하죠. 코노하마루는 최근 히다리와의 전투나 주라와의 전투에서 보루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에 높은 확률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화에서 묘하게 사이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아직까지 시카마루의 진실을 알고 있다거나 들었다는 묘사는 없었지만 알고 있던 걸 부정하려 했던 아마도의 대화를 엿들은 적은 있었죠.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보루토가 스미레와 따로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검의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인데 이전 주라와의 전투에서 금이 갔었죠. 여기서 그동안 알려진 적 없던 술법 우치하류, 검술, 하고로모가 언급됩니다. 하고로모? 그 육도선인 이름이 떠오르는데 관련이 있는 건가 싶죠. 일단 육도선인의 이름은 그냥 하고로모라고 쓰인 반면 우치하류 검술은 한자 칼날인 옷 의자로 쓰는 방식은 좀 다르네요. 보루토의 말에 따르면 이 술법 은 칼날에 끊임없이 차크라를 흘려보내 날카로움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술법이라고 합니다. 우치하류라고 하는 만큼 다른 우치하도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보루토는 주라와의 전투에서 잠깐 한눈을 팔며 이 술법을 입히지 못했을 때 칼에 금이 갔었다고 하죠. 보루토는 칼의 수리를 스미레에게 맡기는데 칼과 함께 미래의 기술이 적힌 두루마리를 건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스미레가 개발하게 될 신기술이 적혀있다고 하며 아마 이노진과 마찬가지로 호지로부터 얻은 정보겠죠. 그러자 스미레는 이 기술로 칼을 수리하면 거의 다른 것으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기술이길래 달라진다는 걸까요? 칼이 낫이나 광선검 등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건지 혹은 모습은 그대로지만 차크라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뀌어 더욱 강해진다는 건지 앞으로 있을 칼의 변화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마무시가 나뭇잎 마을 외벽에 나타난 것으로 이번 화가 마무리되는데 이미 5개 채로 분열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에이다 누님은 어디 있나? 차크라 반응을 제대로 없애라. 엿보는 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나름의 작전을 세우는 모습을 보니 아직은 지능이 꽤 남아있네요. 지난 3편 동안 큰 전투 없이 지나갔었는데 드디어 다음 화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될지 11월 21일 이후에 나올 보루토 2부 28화 기대하며 해외 형님들은 이번 편을 어떻게 봤을지 반응 알아보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